신급 강태공의 귀환. 49편. 어경의 오염원. 그림자 포식자. 어둡고 축축한 동굴은 살아있는 생물의 내부처럼 느껴졌다. 벽은 기괴하게 맥동하고 있었고 공기는 영혼까지 얼려버릴 듯한 한기로 가득했다. 강민준의 어심일기는 이곳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상대는 물고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파트너 미르가 불안하게 울며 동굴 가장 깊은 곳을 향해 경계심을 드러냈다. 동굴의 끝, 거대한 공동에 다다랐을 때 민준은 마침내 모든 재앙의 근원을 마주했다. 그것은 형태가 없었다. 공간 자체가 검게 뒤틀린 듯한 살아있는 그림자 덩어리. 수많은 어둠의 촉수가 주변으로 뻗어나가며 동굴벽을 부식시키고 있었고 그 중심부에는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듯한 붉은 눈동자 하나만이 떠 있었다. 차원의 균열에서 스며나온 오염원, 그림자 포식자. 레벨 30. 이질적인 존재. 이 어경에 기생하여 모든 것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려는 외계의 암적인 존재였다. 그림자 포식자는 침입자를 발견하고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듯 검은 촉수 수십 개를 민준에게 쏘아냈다. 민준은 몸을 날려 공격을 피했지만 촉수가 스치고 지나간 바닥이 시커멓게 녹아내리는 것을 보고 식은땀을 흘렸다. 미르, 지원해. 미르가 날아올라 입에서 맑은 수탄을 발사했다. 하지만 물총알은 그림자의 몸에 닿는 순간 흔적도 없이 흡수되어 버렸다. 물리적인 공격은 통하지 않았다. 오히려 놈은 정신을 공격해왔다. 민준의 머릿속으로 과거의 실패와 절망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배를 잃고 빚더미에 앉았던 순간 동료들의 비난을 받던 모습. 그의 위지를 꺾으려는 정신공격이었다. 민준은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 이곳에 서 있는 것이었다. 그는 무의미해 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낚싯줄을 채찍처럼 휘둘러 그림자의 본체를 후려쳤다. 차악! 낚싯줄은 그림자의 몸을 그대로 통과해버렸다. 하지만 그 순간 기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치익! 월광강의 만어조종에 깃든 월광의 가호 능력. 그 정화의 힘이 담긴 낚싯줄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그림자의 몸 일부가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것이다. 통한다. 놈의 약점은 정화의 힘. 달빛의 성스러운 기운이었다. 민준은 즉시 자신의 모든 만화를 낚싯대에 집중했다. 월광강의 만어조종이 눈부신 은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낚싯줄에 달빛의 힘을 불어넣어 어둠을 가르는 한 줄기 은빛 채찍으로 만들었다. 사라져라. 그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그림자의 정신 공격에 맞서 싸우며 그는 미친 듯이 은빛 채찍을 휘둘렀다. 채찍이 닿을 때마다 그림자 포식자는 고통스러운 듯 몸부림쳤고 그 거대한 몸체가 조금씩 깎여나갔다. 싸움이 길어지자 민준은 그림자의 내부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음을 감지했다. 모든 어둠의 근원이 되는 단단하고 차가운 핵. 저것을 파괴하지 않는 한 놈은 무한히 재생할 터였다.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미르, 놈의 시선을 끌어줘. 미르는 주인의 의도를 이해하고 현란하게 날아다니며 놈의 붉은 윤을 향해 수탄을 연사했다. 놈의 신경이 잠시 미르에게 쏠린 그 찰나의 순간 민준은 남은 모든 만화를 끌어모아 외쳤다. 만어조종술. 그는 그림자를 조종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은빛 낚싯줄 그 자체를 조종했다. 낚싯줄은 그의 의지에 따라 거대한 창처럼 하나로 뭉쳐졌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림자의 심장부, 검은 핵을 향해 날아갔다. 꿰뚫는다는 감각,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그리고 쩡! 검은 핵이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는 소리와 함께 그림자 포식자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먼지처럼 흩어지기 시작했다. 어경을 뒤덮고 있던 지독한 악귀가 봄눈 녹듯 사라져갔다. 민준은 그 자리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또다시 불가능해 보였던 싸움에서 승리한 것이다. 50편, 초급의 정점, 새로운 무대로. 그림자 포식자가 사라지자 한강 어경은 빠르게 본래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탁했던 물이 맑아지고 광기에 휩싸였던 물고기들은 이성을 되찾고 뿔뿔이 흩어졌다. 어경 전체를 짓누르던 불길한 기운이 사라지고 평온한 기운이 그 자리를 채웠다. 한강 어경 게이트의 오염원을 정화했습니다. 수도를 구한 공로로 막대한 양의 경험치와 협회 공헌도를 획득합니다. 특별 보상, 정화의 정수를 획득합니다. 민준은 시스템 메시지를 확인하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는 기적처럼 살아남은 낚시꾼들을 모두 데리고 무사히 게이트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가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한성진 팀장을 비롯한 협회 관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혼자 들어가서 실종자 전원을 구출하고 심지어 어경의 오염원까지 완전히 정화하고 돌아온 것이다. 게이트의 만화 수치는 완벽하게 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낚시꾼 협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디귿 낚시꾼 하나가 미지의 재앙으로부터 수도를 구해낸 전대미문의 사건. 강민준이라는 이름은 이제 신입이나 유망주 수준을 넘어 협회 전체가 주목하는 영웅의 반열에 올랐다. 그의 업적은 곧바로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그는 하루아침에 세상의 주목을 받는 유명 인사가 되었다. 며칠 후 그의 집으로 협회 본부에서 직접 방문객이 찾아왔다. 자신을 협회 홍보팀 소속이라고 밝힌 그는 정중하게 서류를 내밀었다. 강민준님, 최근 괴어와 어경의 존재가 조금씩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낚시꾼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알리고 시민들을 안심시킬 영웅적인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가 내민 것은 방송 출연 계약서였다. 협회 주관으로 낚시꾼의 세계를 소개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으로 강민준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방송 출연 제에 민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조용히 낚시만 하고 싶은 사람이었지 대중 앞에 나서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제안이 가진 전략적인 가치를 이해했다. 대중적인 명성, 그것은 어둠 속에서 암약하는 흑어단 같은 조직을 상대하는 데 있어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그의 승낙의 홍보팀 직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계약서에 사인을 마친 민주는 창밖의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다. 전설의 낚싯대, 수룡 파트너, 든든한 동료들, 그리고 이제는 전국적인 명성까지. 그는 한때 실패한 어부였지만 이제는 자신이 오를 수 있는 초급 위 정점에 도달했다. 방송 출연. 그것은 그가 중급이라는 새로운 무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터였다. 더 복잡하고 더 위험하며 더 거대한 책임이 따르는 세계. 그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